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문영철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전남 동부권 각 지자체의 주요 현황과 신년 계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 순천시의 시정과 의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노광규 순천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으로 강영구 순천시 의회 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민분들께 간단하게 새해 인사해 주실까요? 예, 노광규 시장입니다. 올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순천시는 시민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일이 하나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도 새해 인사해 주시죠. 순천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순천시의회 강영구 의장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지혜롭고 활기찬 시작을 바라며 순천시의회도 시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로 뛰며 더욱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순천에서도 안타깝게 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이분들에 대한 장례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마무리 다 됐습니다. 네. 이제 장례식은 다 치렀고요. 네. 사실은 장례식을 형식적으로는 치렀지만 뒤에 이제 살펴야 될 부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남아있는 유족들, 또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에 대한 여러 가지로 기릴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아마 중앙정부도 계획이 있을 것이고 전라남도도 계획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순천시도 그에 발맞춰서 지금 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네. 사실 장례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은 과장님 한 분, 팀장님 한 분에서 가족별로 다들 전담해서 이제 장례 절차라든가 그 경황이 없을 테니까 이런 걸 도와드렸고, 또 법률적으로 우리가 들어놓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후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등등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사랑의 밥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즉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를 살폈는데, 아무래도 뭐 창졸간에 당한 일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 분향소도 이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가족들 이외에도 그 희생되시는 분들을 기리는 분들이 추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이 연말 연초 맞아서 지난 2024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셨을 텐데 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기억에 남으시던가요? 우선은 시국이 이렇게 어렵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뭘 잘했다고 참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 순천시가 인구만 1위가 아니고 이제 실질적으로 예상 규모에서의 일이었고, 또 전남의 22개 시군 중에 시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청렴도도 1등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과로 나타난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예컨대 올해 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초적인 일들이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와 또 우리 의회와 이렇게 합의해서 풀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 질문하시면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 중앙 정치 자체가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를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특히나 연말에 그 예산 정국에서 근본적으로 정부를 설득해서 우리는 재작년보다는 1,500억을 더 우리가 국가 예산을 확보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중요한 사업들은 국회의 심의 과정과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정치 상황들이 연말에 너무 좋지 않아서 그런 점들은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순천시가 전남에서 명실상부하게 모든 면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응원과
또 시민들의 생각과 눈높이에 따른 것이어서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2024년 의정 활동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희 의회도 시민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워주셨을 때 저희 의회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서민에서부터 어려운 이웃까지 그리고 저희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었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정말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의결했다고 봐집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작년부터 정책 지원 팀을 만들어서 역량 강화를 했었고요.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의회 회계 운영을 내실을 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지방 소멸 대응 특위, 그다음에 의대 특위, 그다음에 연구 모임을 통해서 지역 현안 문제를 연구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시와 함께 발을 맞춰서 진행해 왔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느 의회보다도 내실 있는 의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올해 시정과 의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순천 지역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단연 의대 문제였을 겁니다. 예. 여러 갈등과 논란이 있었고 결국에는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을 해서 의대를 유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지난해 연말에는 두 대학이 정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 순천시는 의대 유치나 또 공공의료 인프라 관련해서 올해는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우선 이제 통합은 진행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정부 자체가 거의 기능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는 이게 정치 논리로 자꾸 이게 흘러가게 되면 본질을 놓치거든요. 지금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통합을 한 거 아닙니까? 의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전반기 의장님을 하셨던 정병혜 의장님이나 지금 우리 강용구 의장님이나 전화 간에 정말 우리는 한 목소리로 순천대학에 의과대학에 오기를 염원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목포하고 순천하고 거리가 100km가 넘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쉽게 없는 다리도 논다고 뭐 사람이 안 사는데도 다리 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의과대학이 생겨가지고 지휘를 어디서 할 것이며 그다음에 실습은 어디서 할 것이며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 것이며 등등 풀어야 될 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 하고 있는 이 느슨한 통합이라는 것들이 법에 없는 얘기예요. 결론은 법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연합대학을 하자는 얘기인데 연합대학은 지금 법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작년 예산을 우리가 세우면서 글로컬 대학 지원금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을 했어요. 네. 이걸 기분만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왜 의회에서는 이런 판단을 했는지 대학들도 조금 더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이런 문제들이 중앙정부하고 협상하는 데도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 순천시는 대학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서 통합을 하고 의과대학을 유치하자고 하기 때문에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성심을 다해서 응원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의과대학이 우리 의도한 대로 안 됐다. 그러면 지역 의료는 그대로 보고 있을 것이냐?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뉴스에서는 제주도에 있는 산모가 순천 현대병원으로 그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순천이 그 정도로 대학병원은 없지만 기초 인프라들을 잘만 활용하면은 전국에 주목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과대학 유치하고 별개로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재단을 서둘러서 하고 있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이걸 잘해 나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의과대학이 생기더라도 여기에 있는 의사들의 혜택을 보는 건 10년이 넘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동안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달빛 어린이 병원도 우리가 최초로 풀어냈듯이 지금에 있는 순천 시내에 있는 성가를로 병원을 비롯해서 많은 병원들이 마치 한 건물에 대학병원처럼 같이 있는 것처럼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축을 해나가는 게 올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거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이거는 도하고 이미 협의가 거쳤고 마지막으로 지금 전남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되다 보면 비록 병원은 흩어져 있지만 대학병원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가면서 지역민들을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녁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이 없었던 데를 작년에 우리가 해결을 해냈고 이제는 심내혈관 센터를 성가를로 병원이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총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1개인가를 선발을 할 텐데 전국에 지금 90개 병원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병원 하나에만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도 오늘 의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올해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만일에 이게 들어왔을 때 지역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를 깊숙이 좀 논의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병원 오기 전에 지역에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는 최선을 다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네. 뭐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유치 활동을 벌여왔는데 올해 의료 인프라 관련 계획은 좀 어떻게 됐습니까?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의대 신설 지원금 배정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의과대학 신설까지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 병원을 두 지역에 모두 설립할 것인지 한 지역에만 설립할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 지역에만 설립된다면 의료 수요를 보더라도 순천대에 설립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의과대학 병원을 설립은 순천이 의료 수준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순천대 국립의과대학 유치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통합대학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순천시, 순천대학교 시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순천에 반드시 의과대학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순천만 국가정원이 재개장했습니다. 네. 이후 9개월 동안 약 430만 명 정도가 다녀갔고 수익금도 110억 원 정도를 기록했죠.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를 쭉 이어나가는 게 중요할 텐데 올해 계획 같은 건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작년에 사실은 좀 긴장했거든요.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새롭게 입혀서 국가정원을 재개장을 했는데 국민들 반응이 어떨 것인가가 솔직히 저희들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긴장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430만 정도가 찾아오셨고 순천 전체로는 850만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도시 인구가 28만 정도 되는데 28만이 소비 활동을 해서 지역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70에서 100만 정도가 경제 활동을 해야지만 이 자체 경제가 소위 선순환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와서 경제 활동을 해주는 소비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나마 우리가 순천만 국가정원 그리고 우리가 펼쳤던 여러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산업들이 돌아가서 지역 경제에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입장료를 우리가 이 110억 정도를 올렸는데 이것을 단순 금액으로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뭐 여수에는 여수대로 여수 엑스포를 한 뒤에 건물들이 남아있고 또 뭐 영암에 가면 F1 했던 것이 남아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를 보더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공공시설이 이렇게 수익을 올린 데가 저는 순천이 최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에 파생되는 경제 효과도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소위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어린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저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플러스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이제 기업들도 들어오게 되고 그에 따른 여러 시너지 효과를 생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큰 시너지가 생겨서 골목 상권까지 좀 활짝 펼 수 있도록 전략을 좀 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국가정원의 경제적 효과 또 활용 방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천만 국가정원은 2014년 국회 정원 박람회를 개최 이후 현재까지 관광객 증가, 일자리 창출, 살기 좋은 정주 여건 개선을 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순천의 인구 증가를 견인해 왔고요. 또한 정원 산업이라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했으며 시의 재정도 풍족하게 해주었습니다. 네. 곳간으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봐집니다.
옆에 계신 노광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천은 생태가 밥 먹여주냐가 정말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생태 가치를 높인 브랜드 파워 경쟁력은 하나, 롯데케미칼, 포스코 등 굴지어 기업들이 순천에 등지를 트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순천이 선도하는 새로운 미래 경제를 열어가는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지자체의 가장 큰 숙제는 단연 지역경제 활성화일 텐데 이 경제나 미래 먹거리에 관련해서 올해 순천시의 키워드랄까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큰 축을 세 가지로 잡았거든요. 하나는 문화산업, 다른 하나는 우주 방산산업, 또 하나는 바이오 산업을 3대 큰 축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골목시장을 살리는 다른 정책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주춧돌을 놓는데 이미 예산이라든가 관련된 것들이 확보가 이미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정부하고도 문제들이 이미 다 풀려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우주 산업이 상당히 옆에 고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사실은 고흥과 관계도 그렇고 사천과 관계도 그렇고 창원과 관계도 그렇고 대전과 관계도 그렇고 어느 한 지역이 독점해서 갈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게 꼬이거나 서로 파열음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이제 이 방송을 공직자들도 보고 그러실 테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의 지역의 경쟁력은 이 지정학적인 위치 그리고 가진 자원이 좌우를 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지역에 승부를 내지 못합니다. 이거는 리더들, 그 지역에서 시장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이런 리더들의 상상력과 함께 이거를 실현시켜줄 시스템이 갖춰져야지만 이제는 가능한 상상력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전에는 우리가 중앙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탑다운 형식으로 지역에 밀어넣기를 주고 머리는 용역사에 빌려오는 식으로 일을 해왔는데 순천이 경쟁력을 갖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일을 우리의 상상력과 지혜로 만들어내고 이걸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또 그리고 기업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순천을 만든 것이 다른 지역을 조금이라도 앞서갈 수 있는 큰 요인이었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올해도 역시 변함없이 다소 마찰음은 생길지 모르지만은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뭐 방금 지역경제 3대 축으로 문화산업, 우주산업, 바이오산업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올해 추진될 건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우선 문화산업은 이제 애니메이션, 웹툰하고 관련된 클러스터를 만드는 일을 하나 하고 문화도시 사업이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이미 받아놓은 예산을 이제 기업에 맞추어서 올해부터 새롭게 리뉴얼을 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순천에 오기로 한 케냐드라든가 오노코리아라든가 이런 데에는 이미 법인 등기까지 우리한테 다 마쳤거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로커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이미 위에서 구조조정을 해가면서 이전 준비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약속한 습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리뉴얼을 해나갈 것이고 여기에 관련돼서 제작업체들이 이제 원도심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미 올 기업들도 수요조사를 끝냈고 자기 건물을 리뉴얼해서 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하는 수요조사도 끝냈기 때문에 이 일들도 구체적으로 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주산업에 관련되는 것들은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발사가 될 발사체까지를 조립을 하게 되고 차세대 발사체도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소부장 산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해룡산단을 저희들이 지금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대전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이런 데 흩어져 있는 소재 부품 산업들이 요 단조립장이 완공된 것을 기화로 해서 여기에 같이 올 수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흥에 있는 발사체로 옮기게 될 거고 이 과정에서 고흥은 이제 국가산업단지들이 조성해 나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방산산업은 손바닥 앞뒷면하고 똑같습니다. 우주산업이.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세미나도 했습니다마는
순천이 가지고 있는 또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공하고 문제를, 전라남도하고 문제를 잘 풀어보겠습니다. 네. 바이오 산업은 저희들이 630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사업을 작년 연말에 일시적으로 정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승주군과 순천시가 통합이 된 지가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남아있는 승주군 지역에다가 이게 600억을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을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30년 동안에. 그러면 지금 바이오 산업이 의약도 있고 식품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게 되는데 전국에 이미 상당히 많은 단지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들을 제치고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올 수 있는 기업들을 먼저 우리가 확보한 다음에 그에 맞는 맞춤형 시설을 해주는 게 옳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몇 달이 더디더라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충분하게 기업들과 논의를 해서 이 사업의 첫 사업을 떠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에 여러 가지 지금 영양들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지역 경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의회에서는 큰 틀에서 올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좀 추진해 나갈 계획이죠? 시국이 많이 어수선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죠. 이럴 때일수록 민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이 생생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세심한 정책을 펼쳐 시민들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의 추진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함께 정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그리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순천 연양뜰 개발 사업 방금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지난해 말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조건부가 됐기 때문에 그 조건을 우리가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회하고 작년에 이미 이제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것들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달 말에 이제 최종 고시가 이제 될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되면 하반기 여름에 이제 한 8, 9월쯤에는 첫 삽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 그러면 어떤 시설들을 이미 전라남도하고 협의한 내에서 어떻게 여기에다가 위치를 시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밖에 뭐 공표를 아직 할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저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공적인 여러 시설들이 순천이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네.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앉혀야 되거든요. 순천은 국제 규격의 그 수영장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또 급속도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최첨단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도 여기에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순천이 동계 훈련장으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음식만 좋고 그냥 운동장 있다고 오는 시절이 아니거든요. 이들이 정말 국가대표 선수촌에 버금가는 여러 시설들이 최첨단으로 갖춰져 있어야지만이 훨씬 더 짜임새 있게 유치해 올 수 있는 이런 게 되거든요. 네. 이런 시설들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라 시민들 의견까지 수렴해서 잘 차근차근 정리를 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네, 이 시의회에서도 연양뜰 개발 사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대표 생태 관광 도시로서 우리 순천시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순천에 대한 방문객들의 눈높이도 높아졌죠. 시민들의 기대 또한 많이 커졌습니다. 연양뜰 개발 사업은 그동안 아쉬움으로 지적됐던 도심 인프라 구축을 확장하고 문화, 체육, 복지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풍요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장님이 거기에서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고 있고요. 네. 의회는 시정 공동 책임자로서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공유합니다. 시민의 뜻이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순천시에서 올해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겠지만 민생 안정 대책, 특히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과연 어떤 정책을 좀 체감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뭐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의장님도 아마 저하고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순천이 자영업자가 또 많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하루에 밥을 5쌍을 못 파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다 우리가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지만 우선 먼저 작년에 우리가 의회하고 지금 협의를 한 게 순천사랑 상품권을 우리가 1220억어치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모델이 될 만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빨리 소진될 수 있도록 이 할인율을 15% 적용한 것은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월등하게 지금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향해서 이게 지금 특례 보증금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대출이나 이런 거 받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천시가 어떻게 이걸 지원하고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또 사실은 저 어제 이제 간부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뭐를 했느냐. 요즘에 식당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들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가 안 되는 데는 구정 전에 빨리 도비와 시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안정을 깨워주자는 것도 논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내 식당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쉬고 밖에 있는 식당들에 나가서 직원들이 밥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 또 이번에 그 제주항공 참사 때문에 사실은 인사도 있고 연말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자제를 많이 했거든요. 늘 지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제 원만하게 마무리된 후에는 우리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과별로 지금 지역에 굉장히 어려운 장소들을 찾아서 모임도 하고 좀 거기에 지역 그 상품들 소비도 좀 하고 이런 것들도 지금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 낳기 어려울 때는 출생수당도 우리가 상향해서 지원을 하고 또 산후조리 비용도 지원을 하고 또 등등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펴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 예산 중에 39%가 복지 비용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농업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의회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짜면서 14.5% 정도는 농업에 관련된 또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기에 굉장히 집행을 해가면서 지역이 결국은 이 기다린 시간에 영세 사업자라든가 골목 상권이 죽지 않도록 시에서는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민생 안정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나라가 서울 경기에 모든 경제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난해 2차 정례에서 전라남도 최대 규모인 1조 4,900억 원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조기 집행돼서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의회 역할은 이 예산이 시민 복리 증진과 시민의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되는지 지켜보고 견제와 감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천시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책의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좋은 정책은 제안하고 민생 현장 목소리를 담은 생활 밀착형 조례 제정 등 시민을 대변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의회에서도 지적된 문제인데 순천 오천 그린광장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감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퇴직 공무원들이 대거 채용되면서 실제로 비리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뭐 적지 않은데 시장님으로서 어떤 입장이세요? 뭐 이제 결론은 곧 나오겠죠. 저는 이거를 연유를 조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된 것들은 정원박람회 개막식을 앞두고 일어난 일이거든요. 오천 그린광장과 그린 아일랜드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급한 일정을 앞두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서 감시 감독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덜한 그리고 행정을 좀 아는 분들이 여기에 일하는 것이 조금 더 관리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이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부에서 얘기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미 경찰 수사나 이런 데서는 뭐 혐의가 없고요. 다만 감사원에서도 뭐 8달 동안인가 특수 목적 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별 내용이 없는 걸 보니까 결국 이게 크게 법에 위반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이렇다 손 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꾸 바른 행정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폭을 확대해서 열어서 이걸 관리를 해보자고 해서 올해 첫 이제 그렇게 지금 채용을 하고 할 텐데 이것이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의장님도 계시지만 순천시가 어느 지역보다 시와 의회 관계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의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임 의장님도 그렇고 정치를 서로 오래 해왔기 때문에 설명이라든가 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좀 많이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부분도 이미 수사위원회 수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 이런 게 다 걸쳐서 지금까지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았으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지 그랬냐는 지적은 될 수 있겠으나 불법과 비리가 있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당이 사실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공무원 퇴직했다는 분들이 나이 차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현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마 그 일당을 받고 누가 여기서 봉사를 해줄 것인가. 그래서 올해 첫 해의 일부 이견이 있고 그래서 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올 연말 되면은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저는 의회도 이 사정을 우리보다 저는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시정을 견제 감시해야 하는 의회 입장에서 이 문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감사원 감사가 지난해 4월 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여 명 공무원이 거기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20명보다는 팀장 정도로 좀 했었으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시의 입장에서는 빠른 기간 내에 그 행정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회기의 시정 질문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감사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뭐 조치를 저희 위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에서도 좀 더 그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좀 회사에 우리가 오얏나무 밑에 가서는 끈을 고쳐 쓰지 말란 말이 있듯이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공무원들을 팀장 정도로 그렇게 했었으면 더. 자, 요즘에 그런 말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해 보냐면은 저는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분들은 퇴직금이라 연금이라도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 받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배려 있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 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두고 뭐 주민들 반발이 워낙 거셌고 지금도 뭐 행정 소송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 올해는 좀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세요? 일부 이제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제가 의장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진짜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언론에서도 균형 있게 조금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이 일 하고 싶으세요? 시장 하시면 이 일 하고 싶으십니까? 뭐 해야 될 문제죠. 네. 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사실은 저는 그 전임 시장님 때부터 이게 진행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국가의 법이 바뀌면서 지금 이 일이 이제 새롭게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위치를 선정하는 사람과 이 일을 진행을 뒤에 후속 절차를 하는 사람 기관을 완전히 나눠놨습니다. 요 전에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시의회에도 의원들이 2분이나 나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어떠냐? 이런 중차대한 일은 위치 선정 단계부터 의회가 개입을 해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전문가의 목소리만 듣는다거나 아니면 집행부에 누군가가 입김을 끼쳐서 이 일이 된다든가 이런 걸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마 시장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나온 분들이 이거 주도해서 끌고 나갔지 않습니까? 요건 제가 먹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거를 세계의 여러 사례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소위 이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자원이지 옛날처럼 그냥 무조건 땅에다가 묻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거를 에너지로 전환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단계들을 거쳐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마치 귀 막고 있는 것처럼 일부에서는 호도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요, 이 입지가 선정되고 바로 가까이 있는 마산마을에서 여러 가지로 이견이 있어서 시장실에서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시장실 점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 세력들의 개입입니다. 총선 앞두고. 이렇게 돼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요거도 묻고 멱살 잡히고 하는 것들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양 삼지구가 개입을 하게 된 거죠. 시장으로서는 이렇습니다. 이거를 철회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남을 하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도 이미 다 서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진행되고 있고 지금 소송까지 걸려 있는데 이건 안 되고, 이거를 듣고 계시는 정치가 생각이 다른 분들의 이런 분들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안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30년에 이제 매립도 금지를 시켰으면은 누가 어디다 어떻게 합니까? 마치 시장이 귀 막고 있으면서 만남도 안 해주고 말도 안 들어준 것처럼 자꾸 호도하는데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해에는. 그리고 무슨 얘기 한마디만 나오면 그게 전부 다 법정으로 갑니다, 지금. 저는 의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노광길 시장이 진짜로 뭔가 잘못되고 위법을 했고 문제가 있었다면 의회가 예산을 어떻게 승인해주고, 그리고 의회를 얼마나 압박을 했습니까? 지금 의장님 계시지만 제가 옆에 듣기도 민망할 정도로 험한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소통의 과정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의회 와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저는 소리 지르고 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제가 시장을 3번째 하는데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복도에서 시위하는 것도 별로 안 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해부터는 길거리 다니면서 요것과 관계없이 시장 개인적인 인신공격하는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에 붙어놓은 프랑카드들도 시민들도 생각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여론조사도 다 해본 것도 있고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양들은 순천에 마지막 나온 금싸라기 땅입니다. 두고 보시면 알지만 지하시설로 되고 이걸 에너지로 이용해서 각종 기업들과 호텔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함께 정말로 보기 드문 랜드마크가 다시 하나가 탄생이 될 겁니다. 저는 일전에 국가정원을 만들 때 반대했던 사람들 생각을 합니다. 그때 순천 망한다고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나가서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순천이 그 국가정원을 안 했으면은 지금 뭘로 우리가 도시의 기반을 삼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법 제도도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전문가들과 입지선정위원들이 여기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법의 절차에 맞게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똑같은 일들이 목포도 있고 여수도 있고 광양도 있고 순천도 있습니다. 목포나 여수는 이미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커다란 문제가 저는 없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덜합니다. 광양과 순천은 매립장은 크게 있지만 이런 거를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순천의 그 넓은 땅에 왜 시골로 가지 도시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시골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의 과학기술, 그리고 합리적인 법 제도, 그리고 전문가들을 신뢰하고 또 검증된 해외의 시설들, 대한민국에 있는 시설들을 믿고 저는 시장을 좀 믿고 신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체 시민들, 저도 여론을 쭉 듣고 있는데 시민들 여론은 뭐냐? 그럼 어쩌란 말이냐고 하는 얘기를 제가 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는 지금 25분의 의원들이 계십니다.
바보들이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들을 만큼 듣고 논의할 만큼 논의하고 토론할 만큼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예산들이 성립되고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결론만 가지고 시장이 규막고 있다. 그리고 뭐 독재적으로 나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승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세상 흐름을 읽어가면서 과학기술을 믿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쓰레기 문제 해결 위해서 의회의 역할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중요하죠. 2030년까지 직매립이 금지되지 않습니까? 자원화 시설은 어딘가는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네는 안 되고 남의 동네는 되고 이것은 안 된다고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의회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차세대 공공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감사를 받았었죠. 일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각자 해석과 견해들이 달릴 수도 있습니다. 입지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소송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의회도 소송 수사 진행과 관련하여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은 배제하고 조용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조금 전에 드렸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 대신 주민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시장님과도 대화를 주선하고 의회에서도 그 중재자 역할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화 시설이 되도록 의회도 협조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이죠. 저희들이 청소하시는 분들 사고로 인해서 한 며칠간을 쓰레기를 치우지 못했었는데 정말 시내가 아주 정말 보기 힘들 정도의 어떤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이 시설이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그것도 염두에 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닌 정말 시민을 위한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또 우리 집행부와도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과도 토론을 통해서 문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지역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부터 해주실까요? 인사말을. 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2025년은 모두가 함께 더 희망을 품고 변화와 도전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순천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험난한 가시밭길도 마다않고 당당히 걸어가겠습니다. 그 당당함으로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시민의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순천시의회를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혜로운 푸른 벼무 기운을 가득한 을사년 새해 시민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 성취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시장님. 예. 시민 여러분, 중앙 정치가 왜 저렇게 어지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집행을 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 비판과 모욕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침착하고 냉정해야 됩니다. 올해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순천시정은 안정적으로 의회와 잘 협력해서 갈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이 자리에 올려주신 만큼 굉장히 차분하고 냉정하고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변화와 개혁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노광규 시장 여러분들 선택했던 거 잘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또 저희들 여러분들과 함께 순천의 미래를 활짝 여는 한 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광규 순천시장 그리고 강영구 순천시의회 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순천시의 신년 계획 들어봤습니다. 의대 유치와 쓰레기 문제 등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또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시장과 의정의 협치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